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데 그 포인트를 딱 잡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성이 없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관성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관성이 없을 때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아예 없다는 거,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많다는 거나 없다는 거나 다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많아도 지나친 거고, 그리고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직장운을 나타내고요. 관운, 즉 공직운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관성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공무원이 상당히 인기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렵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이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준비생 중에 3명 중에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라는 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운이 없다, 그럼 공직운이 없다는 얘기니까 공무원 시험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합격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내가 그 시험의 커트라인만 넘을 줄 알면, 넘을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부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사람이 뭐 남들이 다 좋다는 공무원에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왜 안 맞느냐? 이 관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성운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그 사람이 좀 빤듯해요. 사람이 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떠냐면, 남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고, 좋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처럼,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건 일종의 군대처럼 상명하복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 봤자 본인에게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엄마 나 뭐 공무원 할 거야, 뭐 그러면 자녀분 사주를 한번 딱 보고 관운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야 뭐 공무원 된다고 뭐 그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힘들게 뭐 그렇게 또 공부를 하냐, 그냥 취업해라, 이렇게 자격증이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이 관운이 없다는 거, 이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또 특히 불리하겠죠.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자들은 자식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특히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 남자분들을 만날 때, 이 남자가 만약에 관성운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남자가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결혼하면 애들도 예뻐해주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관운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운이 없다는 거, 이것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축년, 무오월, 갑오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 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고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양육수당 받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살다가 이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지금 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46살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복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별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병원 공부하고 딸과 둘이 생활하는데 여성적이고 얼굴도 예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사주를 보시면 개축년 무오월 갑오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3개,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운이 없는 거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게다가 식신상간운이 강하거든요. 화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성운이 없으면서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남자운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여자분들은 전업주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하고 구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특히 지금처럼 개해대운 이렇게 수기운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해줄 때 재물취득에도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병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병원을 뭐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내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한번 투자할 만하다고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일주에서 오화가 배우자궁인데 축오 원진살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53세 이후로는 자오충 축오 원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대운에 결혼을 해야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자기 이익을 잘 못 챙기는 착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20대 중반에 결혼에 대한 압박을 부모로부터 강하게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지금 나이로 2021년 53세 닭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한 20대 중반 이 정도 되면은 결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엄마와 싸움이 잦아졌는데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시집가라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가출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고집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뭐 여자들이야 다 부모님이 뭐 빨리 시집가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출까지 하고 그럼 가출했으면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돌아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남동생을 만나서 소식을 정하고 남동생에게 정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종교에만 의지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생하면서 현재 생활하고 있고 집에서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어때요? 사주가 전부 토금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목화가 없어요. 토금수로만 되어 있고 목화가 없으니까 여자가 뭐가 없다 그랬죠? 애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교가 없고 유도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뭐 다투고 그랬을 때 가출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비경겁제도 강하죠.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도 엄청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식신상간운도 엄청 강해요. 식신상간운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성운이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목기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목기운에 해당하는 관성운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살서부터 28살 이 사이에 25살에 가출한 거 아니에요. 이때가 계유대운인데 금기운과 수기운만 들어옵니다. 목화는 안 들어오고 금기운만 귀신인 금기운하고 수기운만 들어오는데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이 제가 재능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성운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관이라는 게
물론 이분이 남자운이 없어요. 남자운이 없고 이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 3개가까지는 모르겠는데 4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운이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쓰니까 그게 심리적인 관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잡아주는 거.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심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시집가라 그랬다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껴갖고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남이 뭐 간섭하고 이러는 거 엄청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관성운이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출까지 해버렸는데 또 고집도 세니까 20년 동안 집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자운이 좋다면 어떻겠어요? 되게 이제 딸내미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막 1, 2년 만에 애 하나씩 안고서는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남자운이 또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출에서도 뭐 남자들하고 어떤 뭐 좋은 남자를 만나갖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갖고 뭐 동거한다든가 뭐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 차 많이 나는 그 늦둥이 남동생한테 가끔 만나가지고 그 남동생한테 정을 주고 뭐 이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운도 없는 데다가 또 원진살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존심은 또 엄청 세고 그리고 화기운이 없으니까 인복도 없고 엄마복도 없고 그리고 이 관성운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년 임자월 신축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기운이 하나고요.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때요? 월지 포함해서 4개가 뭐예요? 식신상간운이죠. 그러니까 관성운이 없고 식신상간운은 엄청 강하니까 관성운이 전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든 3분은 전부 다 관성운이 없으면서 식신상간운이 강해요. 그래서 관성운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잘생긴 외모에 말주변도 좋고 배려심도 깊다고 합니다. 아, 그럼 최고죠. 그래서 사람이 워낙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괜히 막 뭐 해주고 싶고 받는 것 없이도 막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최고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크게 한탕하려는 생각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어릴 때 성인 오락실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참 잘못 나갔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 착실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성인 오락실에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성인 오락실 이렇게 지나가면 아, 저기 뭐 하는 데지? 저 안에서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거기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나이에도 그러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성인 오락실에 들락날락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거기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그 성인 오락실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 잘못 나간 거죠. 어릴 때부터 돈을 쉽게 버니까 아,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한탕 해가지고 잘 나가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을 뭘 하다가 뭐 가구 공장도 하고 뭐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게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 사업이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도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게임 업체를 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는 건지 그런 IT 기업을 차렸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게임 사업을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도박을 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1억을 빌려줬는데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 돈 버는 습관이 잘못 들여져 갖고 사람이 망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뭐가 없어요? 관성운이 없습니다. 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잡아주는 거.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이 성인 오락실이나 다니고 그러면 관성운이 한두 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한심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성인 오락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냐. 나 같으면 난 저런 데 절대로 못 가. 가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딱 서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남들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나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크게 한탕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벌써 지금 이제 60이 됐어요. 그 당시에 50대 중반에 신청을 하셨는데 벌써 나이가 60이 됐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려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공무원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직장 생활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의 장점이라면 식신상간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쪽, 뭐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관성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